안녕하세요. 저는 유연한 노후 채널의 김성일 의사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꾸준히 유지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익한 건강 정보와 실천 방법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진단을 받았거나 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 바로 별표 노년기의 고혈압 별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머리도 안 아프고 멀쩡한데 혈압이 높대요. 조금 긴장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나이 들면 원래 혈압이 좀 높은 거 아닌가요? 약은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는다던데 꼭 먹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혈압은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헷갈리고 더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 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고혈압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고혈압은 흔히 조용한 위험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몸이 심하게 아프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도 혈관에는 오랜 시간 부담이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혈관은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혈관벽이 점점 딱딱해지고 그 결과로 혈압, 특히 위의 숫자라고 하는 수축기 혈압이 더 잘 올라가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아래 혈압은 아주 높지 않은데 위 혈압만 높게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의 고혈압은 어르신들에게 매우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혈압이 높아도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느끼면 그냥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밥도 잘 먹고 잠도 그런대로 자고 걸어 다니는데 큰 문제도 없고 머리도 특별히 아프지 않다면 내가 무슨 고혈압이야 하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은 느낌으로 판단하는 병이 아닙니다. 혈압은 실제로 재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고 한동안 아무 증상이 없어도 서서히 심장, 뇌, 신장, 눈 같은 중요한 장기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건강검진이나 병원 방문 중 우연히 혈압을 재보고 처음으로 자신의 혈압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약을 먹고 있는데도 집에서는 잘 안 재보고 몸이 괜찮다는 이유로 관리의 중요성을 잊고 지내기도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별표 고혈압은 증상이 없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 별표입니다. 오히려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 늦게 발견되고 더 늦게 관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은 우리 몸에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걱정해야 하는 것은 별표 뇌졸 중 별표입니다. 혈압이 오랫동안 높으면 뇌혈관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혈관이 약해지거나 막히거나 터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뇌졸중이 생기면 단순히 며칠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걷기가 어려워지거나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고 이전처럼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별표 심장 별표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심장은 더 강한 압력에 맞서 피를 보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심장도 점점 지치게 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숨이 차거나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심하면 심부정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별표 신장 별표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주는 중요한 기관인데 고혈압은 이 신장의 혈관에도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신장 혈관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몸속 노폐물과 수분 조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신장 문제는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특별히 아픈 데가 없어도 몸 안에서는 조용히 변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별표 눈 별표입니다.
혈압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눈의 작은 혈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거나 눈이 침침해지고 평소보다 더 안 보이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시력 저하는 넘어짐, 약 복용 실수, 외출 감소 같은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의 자립성과 안전, 삶의 질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느끼는 증상 중 무엇이 고혈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안 아프니 괜찮다, 어지럽지 않으니 괜찮다, 몸이 멀쩡하니 괜찮다는 판단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혈압이 심하게 높아졌을 때는 두통, 가슴 통증, 숨참, 시야 이상, 혼란, 어지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되면 이미 위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또 어떤 어르신들은 갑자기 일어설 때 어지럽거나 숨이 약간 차거나 자꾸 피곤하다고 느끼면서 그것이 곧 고혈압 때문이라고 단정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다른 원인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느낌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혈압을 재고, 기록하고,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한번 높게 나왔다가 다음에는 괜찮았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혈압은 한 번 재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긴장했을 때, 잠을 못 잤을 때, 통증이 있을 때, 커피를 마신 직후, 화장실을 참고 있을 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한 번의 숫자로 단정하기보다 반복적으로 같은 조건에서 꾸준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병원에서만 높고 집에서는 괜찮은 경우도 있고 반대로 병원에서는 괜찮은데 집에서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의 혈압 측정은 노년기 혈압 관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년기에는 혈압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급하게, 너무 많이 떨어뜨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혈압약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기립성 어지럼, 즉 앉았다 일어날 때 핑 도는 느낌이 생기거나 균형이 흔들려 넘어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관리는 무조건 숫자를 세게 낮추는 경쟁이 아니라 안전하게, 오래, 꾸준히 조절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혈압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조금은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혈압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뇌졸중, 심장병, 신장 기능 저하, 낙상 같은 고혈압 관련 위험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혈압 관리는 젊은 시절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고혈압은 흔하고, 특히 어르신들에게 매우 흔하고, 증상이 없어도 진행될 수 있으며, 방치하면 뇌, 심장, 신장, 눈,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제대로 알고,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고,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필요할 때 약을 잘 복용하면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두려워만 할 병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해야 할 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어르신들에게 특히 중요한 생활 습관, 예를 들어 짠 음식, 국물 문화, 김치와 찌개, 젓갈, 라면 같은 식습관이 왜 혈압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집에서 혈압을 어떻게 재야 하는지, 운동과 체중, 약 복용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혈압약을 먹고 계시거나 집에서는 괜찮은데 병원만 가면 높게 나오거나 반대로 몸은 멀쩡한데 혈압이 높다고 들으셨다면 다음 내용도 꼭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선 시간에는 노년기에 고혈압이 왜 위험한지, 왜 증상이 없어도 안심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별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별표 그리고 별표 한국 어르신들에게 특히 중요한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 별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짜게만 안 먹으면 되지 않나요? 약만 먹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운동은 무릎이 아파서 못해요. 집에서 재는 혈압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혈압 관리는 한 가지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식사, 운동, 체중, 수면, 스트레스, 약 복용, 그리고 정확한 혈압 측정이 함께 맞물려야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 어르신들에게 특히 중요한 문제인 별표 짠 음식 별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식사는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소 반찬도 많고 국이나 찌개도 있고 김치도 있고 젓갈이나 장아찌, 된장국, 미역국, 청국장, 라면이나 국수 같은 음식도 익숙합니다. 문제는 이런 식사 안에 생각보다 많은 소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나는 단 음식은 안 좋아해도 짭짤한 건 좀 있어야 밥맛이 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나는 젊을 때부터 이렇게 먹어왔는데 괜찮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과 혈압은 소금에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습관이 지금은 혈압을 더 쉽게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맛없는 음식만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별표 내가 평소에 어디서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지 알아차리는 것 별표 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밥보다 문제는 국물일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국밥, 라면 국물, 냉면 육수처럼 국물은 쉽게 많이 먹게 되지만 그 안에는 나트륨이 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김치도 건강한 발효식품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양을 많이 먹거나 국, 찌개, 젓갈, 장아찌와 함께 겹치면 하루 전체 소금 섭취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어르신들의 혈압 관리에서는 김치를 먹지 마세요 라고 단순하게 말하는 것보다 별표 전체 식사의 짠맛을 줄이는 방향 별표이 더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줄이기, 찌개는 한 그릇 다 비우기보다 양을 조절하기, 김치는 조금 덜 짜게 담근 것을 선택하거나 양을 줄이기, 젓갈, 장아찌, 라면, 가공식품은 자주 먹지 않기, 간은 조금 싱겁게 해도 향과 식감으로 맛을 살리기, 이런 방식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나는 집밥만 먹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십니다. 그런데 집밥도 국물, 간장, 된장, 고추장, 소금 사용량이 많으면 결코 혈압에 가벼운 식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식사하신다면 온 가족이 조금 덜 짜게 먹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 혼자만 따로 힘들게 드시게 하면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별표 체중과 운동 별표입니다. 고혈압 관리에서 체중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배가 나온 복부 비만은 혈압을 더 올리기 쉽고 당뇨병이나 고지혈증과도 함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에게 무조건 살을 많이 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년기에는 근육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무리하게 굶는 것이 아니라 과식과 군것질, 야식, 짠 안주, 달고 짠 음식을 줄이고 움직임을 조금씩 늘리는 것입니다. 운동은 무릎이 아프니까 못한다, 나이가 있어서 무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노년기 혈압 관리에서 운동은 약 못지않게 중요한 기본입니다. 물론 갑자기 무리하게 하는 운동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몸 상태에 맞게 가볍고 꾸준하게 하는 운동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걷기입니다. 하루 10분,
15분이라도 규칙적으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오래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실내 자전거, 가벼운 체조, 계단 대신 평지 걷기, 벽을 짚고 하는 간단한 하체 운동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숨이 너무 차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심하게 어지럽거나 몸이 버겁다고 느낄 정도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리한 운동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지속하는 운동이 어르신 혈압 관리에는 훨씬 좋습니다. 다음은 별표 집에서 혈압 재기 별표입니다. 고혈압 관리를 하면서 집에서 혈압을 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만 측정한 혈압으로는 평소 상태를 다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만 가면 긴장해서 높아집니다. 반대로 병원에서는 괜찮은데 집에서는 아침마다 높게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 혈압은 진단과 관리에 모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재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손가락이나 손목보다 별표 이빨에 감는 혈압계의 별표, 즉 사만형 혈압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혈압을 재기 전에는 잠깐 조용히 앉아 쉬고 다리를 꼬지 않고 등을 기대고 커프가 심장 높이에 오도록 해서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온 뒤 혈압약을 먹기 전, 아침 식사 전 측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잠자기 전에 재는 방법이 흔히 권장됩니다. 재실 때는 한 번만 급하게 보고 끝내기보다 같은 시간대에 꾸준히 재면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진료 때도 실제 생활 속 혈압 흐름을 의사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 중에는 혈압이 높게 나오면 너무 불안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 계속 재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재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꾸준히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별표 약 복용 별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시작하면 이제 평생 먹어야 하나요? 하고 걱정하십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혈압약은 내 몸을 망가뜨리는 약이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약입니다. 그리고 혈압약을 먹고 혈압이 좋아졌다고 해서 이제 다 나았구나 하고 임의로 끊어서는 안 됩니다. 혈압이 좋아진 것은 약과 생활 습관이 함께 효과를 내고 있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몸이 괜찮은 날에는 약을 빼먹고 머리가 띵한 날만 약을 챙겨 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혈압약은 증상 있을 때만 먹는 약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복용해야 혈압 변동을 줄이고 합병증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혈압약을 먹고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앉았다 일어설 때 핑 도는 느낌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약을 끊기보다 혈압 기록을 가지고 의사와 상의해서 용량이나 약 종류를 조절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혈압약 외에도 다른 약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절약, 감기약, 건강보조제, 한약, 인뇨제, 수면제 등 여러 가지가 함께 들어가면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볼 때는 드시는 약을 가능한 한 모두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별표 일어날 때 천천히 움직이는 습관 별표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혈압약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아침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날 때 어지럽고 휘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잠깐 앉아서 몸을 안정시키고 천천히 서고 그 다음 걸음을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 전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술은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음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 담배는 혈관 건강 전반에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끊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코골이가 심하거나 자다가 숨이 멎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낮에 너무 졸리고 피곤하면 수면무호흡 같은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고 이 역시 혈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화가 많고 긴장이 심하고 늘 마음이 바쁘고 불안하면 혈압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고르고 너무 무리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어르신의 고혈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짠 음식과 국물 섭취를 줄이는 것. 둘째, 무리하지 않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셋째, 집에서 혈압을 정확하게 재고 기록하는 것. 넷째, 혈압약을 임의로 끊지 않는 것. 다섯째, 어지럼과 낙상을 함께 조심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바로 가야 하는지, 혈압이 어느 정도면 위험 신호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결국 어르신의 혈압 관리를 어떤 마음으로 오래 이어가야 하는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국물 음식을 자주 드시고 계시거나 김치와 찌개 없이는 밥맛이 안 난다고 느끼시거나 집에서 혈압을 재긴 하는데 방법이 맞는지 헷갈리시거나 혈압약을 자꾸 빼먹게 되신다면 다음 내용도 꼭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기의 고혈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마지막 시간에는 꼭 기억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 즉 별표 언제 병원을 바로 찾아야 하는지 별표 어떤 신호는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지 별표 그리고 별표 고혈압과 함께 오래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별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혈압을 관리하면서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느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언제 위험한 건가요? 조금 높다고 바로 응급실에 가야 하나요?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혈압은 한 번의 숫자로 모든 상황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날의 컨디션, 긴장, 수면 부족, 통증, 식사, 약 복용 여부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한번 높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높게 나오거나 평소보다 확실히 많이 높고 거기에 증상까지 동반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혈압이 아주 높게 올라가면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기다리지 마시고 즉시 진료를 받거나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긴다. 가슴이 아프다. 숨이 차다. 시야가 흐려지거나 갑자기 잘 안 보인다. 말이 어눌해진다.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진다. 혼란스럽고 정신이 또렷하지 않다. 심하게 어지럽고 서 있기 어렵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혈압 상승이 아니라 뇌졸중, 심장 문제, 고혈압성 응급 상황 같은 위험한 상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매우 높게, 예를 들어 180에 120 이상으로 나오고 이런 증상까지 함께 있다면 집에서 참으면서 버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평소에도 혈압이 좀 높은데 괜찮았어요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은 평소와 같은 고혈압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만이 아니라 별표 증상이 함께 있는지 별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상이 없더라도 혈압이 반복해서 높게 나오면 그 역시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혈압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조용히 진행된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몸이 멀쩡하다고 느끼더라도 수치가 계속 높다면 그 자체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병원에 꼭 가서 상의해야 하는 상황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에서 잰 혈압이 계속 높다. 며칠 동안 비슷한 시간에 재도 자꾸 높다. 약을 먹고 있는데도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약이 내 몸에 잘 맞는지, 복용 시간이 맞는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혈압약을 먹고 나서 자꾸 어지럽고 일어설 때 핑 돌고 휘청거리거나 넘어질 뻔한 적이 있다. 이 경우에는 약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거나 몸 상태에 비해 조절이 과한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에게는 혈압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낙상을 막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다면 혼자 견디지 말고 꼭 산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다리가 붓거나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평소보다 쉽게 피곤하다. 이런 증상도 심장과 혈압 문제를 함께 살펴봐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시야가 점점 흐려진다. 눈앞이 뿌옇다. 갑자기 잘 안 보이는 때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고혈압의 영향이나 다른 눈질환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소변이나 신장 관련 이상이 있거나 몸이 자꾸 붓거나 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좋지 않다고 들은 적이 있다면 혈압 관리는 더욱 꼼꼼해야 합니다. 고혈압과 신장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르신 혈압 관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숫자를 무조건 아주 낮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기 혈압 관리는 단순히 낮추는 것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별표 뇌졸중, 심장병, 신장 손상 같은 합병증 위험을 줄이면서도 어지럼과 낙상 없이 안전하게 지내는 것 별표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나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체력, 다른 질환, 현재 드시는 약, 집에서의 혈압 기록, 어지럼 여부, 걷는 안정성까지 함께 고려해서 목표 혈압과 약을 조절하게 됩니다. 즉, 어르신의 혈압 관리는 젊은 사람처럼 기계적으로 숫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함께 보는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흔한 실수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을 자기 마음대로 끊는 것입니다. 혈압이 좀 좋아졌다고 이제 다 나았나 보다 하고 끊거나 몸이 괜찮은 날에는 빼먹고 머리가 띵한 날만 챙겨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약은 기분에 따라 먹는 약이 아닙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집에서 혈압이 한두 번 높게 나왔다고 너무 불안해서 약을 임의로 더 먹는 것입니다. 이 역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약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서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혈압이 괜찮아졌다고 생활 습관을 다시 예전대로 돌리는 것입니다. 짠 음식이 다시 늘고, 운동을 안 하고, 술을 자주 마시고,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약도 들쑥날쑥하게 먹으면 혈압은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몸이 멀쩡하다는 이유로 검진을 미루는 것입니다. 고혈압은 조용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지 않다는 말만 믿고 몇 년씩 확인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고혈압이 있는 어르신에게 가족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약 복용 시간을 함께 챙겨드리고 짠 음식이 너무 많지 않도록 식사를 도와드리고 산책을 함께 해드리고 집에서 혈압을 재는 방법을 같이 확인해드리고 어지럼이나 말투 변화, 걸음걸이 이상이 있는지 살펴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은 혈압약을 깜빡하기도 쉽고 이상 신호를 혼자 버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안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진단을 받으면 이제 평생 환자로 살아야 하나, 무서운 병이 생길까봐 늘 불안해하시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고혈압은 별표 알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 별표입니다. 정기적으로 재고, 조금 덜 짜게 먹고, 조금 더 걷고, 약을 꾸준히 먹고,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으면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 식사가 흔들릴 수도 있고, 운동을 못하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짜게 먹었다면 내일 다시 조절하면 됩니다. 며칠 혈압을 못 쟀다면 다시 기록을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시하지 않는 것, 미루지 않는 것, 그리고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까지의 내용을 아주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년기의 고혈압은 매우 흔하지만 증상이 없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둘째, 어르신은 특히 수축기 혈압이 올라가는 형태의 고혈압이 흔하며 뇌, 심장, 신장, 눈, 혈관을 오래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 식사의 특징상 국물, 김치, 찌개, 젓갈, 라면 같은 짠 음식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집에서 사만형 혈압기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혈압을 꾸준히 재고 기록하는 것이 관리의 핵심입니다. 다섯째, 혈압약은 임의로 끊거나 늘리면 안 되며 어지럼과 낙상도 함께 조심해야 합니다. 여섯째, 혈압이 매우 높고 심한 두통, 가슴 통증, 숨참, 시야 이상, 말 어눌함, 한쪽 마비 같은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특별한 비법 하나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힘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국물 한 숟갈을 덜 드시는 것, 오늘 10분이라도 더 걷는 것, 오늘 혈압을 한번 재보는 것, 오늘 약을 제 시간에 챙겨 드시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 여러분의 뇌와 심장과 신장을 지켜줍니다.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을 나이 드니 당연한 것이라고 넘겨서도 안 됩니다. 바르게 알고, 무리하지 않게 실천하고,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노년기 혈압 관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유연한 노후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연한 노후 채널의 김성애 의사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